예, 안녕하세요. 그 십자천경 영패 리딩 방법, 질문 받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거를 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카드 시스템의 구조상 기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왜냐면은 이제 제가 요구를 받았던 게 뭐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거 돼요 안 돼요 수준으로 간단하게 이거 좀 길할까요 용할까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뭐 없느냐. 암기하는 거 좀 암기 안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4천개 연필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도 쓰고 있어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해석을 안 하죠. 하지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4천개 연필은요. 목일부 5장과 12지일부 12장과 옥추 15부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느냐? 옥추 15부 자체는요. 일단은 목일부 자체는 사건의 발현, 그리고 12지일부는 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기반 자원, 힘, 그리고 옥추 15부는요. 이 사건에서 내가 예측되지 않은 외부의 어떤 이게 만약에 어떤 에너지를 한번 보죠. 에너지가 응축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표현돼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나한테 손전등이 있는데 손전등에서 강한 랜턴을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비추고 있는데 이게 12지일부만 있으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목일부까지 있다는 거는 이게 걷어져 가지고 이게 외부에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빛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 옥추시보브라는 어떤 필터가 있었을 때 구체적인 이미지 형태 그렇게 구현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적용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기준 그거를 해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설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딱 했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가령 12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한 뭐 봄에 한 2월, 3월 저의 내년 초반에 봄에 재물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2장을 뽑았어요. 딱 뽑았는데 이렇게 나오네? 2개만? 그러면은 기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12지일부가 없잖아요. 이 해석은 둘째 치고 12지일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긴 있는데 푼돈이네. 계속 들어오는 돈도 아니네. 보너스나 뭐나 그런 거 받을 일 없으면은 재물운은 별로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일 여기에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재물운으로 실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그리고 재물운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옥주 15부가 딱 나왔다. 가령 12지일부와 옥주 15부가 나오게 되면 들어올 돈은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어떤 옥주 15부가 나오더라도. 왜냐면 옥주 15부는 이미지긴 한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오행일부와 옥주 15부가 나온 경우 산발적으로 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간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2개의 조합으로 2카드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3카드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이 아닌 2장 이상으로 볼 때에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3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한 장씩이요. 그러면은 그냥 길이에요. 이 카드 의미랑 상관없이 그 목적사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 요건 구조가 갖춰져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빠졌다 가령 3장인데 뭐 이렇게 2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3장이다 그러면은 돈 들어올 곳은 많은데 이미 깔려 있는 것들은 재물운은
이제 재물운이 잠재되어 있는 재물은 많은데 발현된 것들은 좀 적은 편이겠네요. 반대의 케이스. 반대의 케이스는 들어올 곳이 있기는 있는데 산발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거 나눠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뭐 이렇게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딱 그러면 에너지들이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돈 들어올 것들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외부에 발현도 잘 안 되고 이 오행일부가 없으니까 발현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내 돈이었나 싶을 정도로 산발적으로 무엇인가 사건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 장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이 세 장의 카드, 이 세 그룹의 카드들 중에서 어떤 것들 위주로 해서 카드들이 나왔는가. 5장을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10장을 뽑아도 마찬가지고. 10장을 뽑았는데 전부 다 옥추15부의 비중이 높아.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냥 순리에 따르고 그냥 꾹 참고 그냥 기다리라고 거의 그런 것들이고요. 오행일부만 쭉 나왔어요. 5장을 뽑았는데 다 오행일부야. 그러면은 많이 힘들겠다. 왜냐면은 내 기반도 약하고 임기응변으로 사건들을 다 처리해 가면서 그냥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게 굴러갔네라는 의미거든요. 진짜. 근데 이 12주 일부만 많이 나왔다? 5장 뭐 10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답답하고 막연한 거죠. 실제 사건으로 발현도 안 되고 기미만 있고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입질만 있고 실제 무는 건 하나도 없고 물건을 파는데 그 저기 문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실제 구매 전환율로 그 구매 전환율 자체가 엄청 나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조, 그 폼 안에서 이상적인 구조는 오행일부와 12주일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추 15부가 있어야지 이게 아까 내가 예측되지는 통제되지 않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귀인의 조력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옥추 15부예요. 주변에서 내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길하게 들어오는 돈들이 사람들은 더 뭔가 좀 행운의 돈, 뭐 그렇게 좀 편하게 들어오는 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은 이제 옥추 15부가 좀 나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사안들, 어떤 나를 넘어선 일반 사건을 넘어선 그런 어떤 이 십자천경 옆에서는 내부 식명의 어떤 가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옥추 15부의 작용이기 때문에요. 관점이 그거예요. 뭐 문경 멸제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부적 자체가 조상님의 죄업이라던가 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이나 그런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적이에요. 실제 그거에 공효가 있는 부적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아직 그러한 일이 지금 있는 상태라면은 그게 해소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터이니 미리 조심하여라 라는 관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부적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사에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옥추 15부가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옥추 15부를 뭐 처방이나 뭐나 그런 걸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나요? 라고 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부적이니까 부적 이거 내가 쓸 수도 있나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방도 해줄 수 있나요? 네, 해줄 수 있죠. 다만 어떤 목적, 어떤 사안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처방을 해주느냐는 이 십자천경 영패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관이 잘 갖춰져 있고 각각의 카드들에 대해서 이 색감, 뉘앙스, 센스 그 부분들이 갖춰졌었을 때 그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분 같은 게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도의 선부와 인일부보다는 이 근면성실함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돼서 축일부 저 학생은 축일부 좀 끈기가 필요하고요. 학도의 선부 여러 가지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방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구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축되어지는 배경은 이 십자천경 영패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대한 어떤 구조에서 쓰느냐에 대한 확신과 그 세계관이 탄탄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쌓아 나가야 될 기본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적을
배워서 이렇게 보고 바로 쓰시기보다는 내가 그 리딩 실력이라던가 이 영패에 대한 활용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기 때문에 이 배경된 그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먼저 그 점사 그에 대한 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사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카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카드점을 볼 때 되게 사람들은 고민을 하거든요. 하다가 눈에 들어온 걸 뽑으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한 장을 뽑아야 되는데 셔플하다 한 장이 튀어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도로 넣어놔야 되나? 근데 떨어진 순간에 무의식 중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떨어졌네 하고 어느 경우에는 집어넣으려다가 해석해야 되나? 해석해야 되나? 왠지 이거 꺼림칙한데? 그러면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일 이거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직 망설이고 그 순간에 포착을 늦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포착을 하는 힘을 키우세요. 훈련을 통해서. 뭐냐? 불확실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어. 하다가 뭔가 튀어나가거나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왜냐면 떨어지는 순간 딱 캐치가 되거든요. 원래 캐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졌네? 떨어지는 건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하는 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공감을 못 하는데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공감 못 하지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니까 그 찝찝함 때문에 해석을 하는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사를 볼 때는 항상 그 직관력을 키우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인가? 눈에 들어온 카드는 무엇인가? 선생님 결정장애 때문에 하나도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는 이 카드를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카드를 보셔야 돼요. 카드를 느끼셔야 되고요. 카드를 만지셔야 되고. 상상으로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카드를 만지고 이 느낌에서 튀는 느낌이 났어요. 손에서의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의 이거 조금 그래요 라고 했을 때 할 때 이것도 뭔가 잡는 느낌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게 약간 꺼림직함 아니면 마음의 어떤 딱 이 물체됨? 그게 외부의 어떤 직관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사를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그냥 세 장만 뽑아보세요. 세 장만 뽑아서 이렇게 튀었잖아요? 나는 이거 별로 그냥 튀었네 하고 넘기는 말이에요. 아직. 근데 세 장을 딱 뽑다가 하나, 둘, 세 장 뽑았는데 뭔가 하나를 더 뽑고 싶어. 좋은 카드야. 그냥 이거는 그냥 했을 때 이 순식간에 나오는 그 흐름상에서의 느낌이거든요. 뽑아야 되나가 아니라 느낌이야.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고 그 느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뽑아서 무슨 질문, 내가 아무 질문이 없이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뽑고 나니까 궁금해지는 거지. 다음 달에 내가 뭔가를 하나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기lum은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대로만 해석을 해볼게요. 해 오행구의 극전형충부 자일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오행일부만 나오면은 와 대박이겠네? 떨린다. 잠깐만, 오행일부 나와야 하는데 나오고 싶다. 수일부가 나왔네요. 안타깝게도 오행일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그 프로젝트가 돈이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안 한다는 게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돼요. 하지만 이 십자천경과 관련된 이 옥추시부와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외부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거를 하게끔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잡혀진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해오행구의 구전형충부라던가 자일부 수일부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는요. 그냥 12지일부와 15부 그리고 아까 오행일부 그걸로만 본 건데 오행일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어렵지 않게 암기할 게 되게 좀 적잖아요. 세 가지 그룹에 대한 것만 좀 인지하면 되니까. 이제 조언 카드가 있었죠. 이 조언 카드는 오행일부가 없어가지고 아마 조언 카드가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자 조원 카드인데도 32장 키워드 안 쓸게요. 아까 오행일부와 12지일부와 옥주 15부 그렇게만 해가지고 조원 카드를 떠볼게요. 오일부가 나왔어. 그러면은 기반이죠. 뭔가 12지일부는 기반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반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이 쌓아놔. 그러면 하나가 튀어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오행일부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건이라고 했고 이 사건으로 드러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던 대로 그냥 해. 그럼 상황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내가 그중 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고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행동 강령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좀 더 쉽게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만약에 이거를 카드 3장으로 가정을 하고 리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해석이랑 카드 개별 해석이랑 상충될 때는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예요. 뽑을 때? 네. 네. 처음에 어떤 관법을 쓰느냐. 내가. 지금 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셔플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카드 개별적인 키워드 상징 무시하겠습니다. 3가지 그룹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이 의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덱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덱을 스프레드 할 때 의도에 따라서 이 카드 덱을 3장의 것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개별적인 카드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키워드로도 다 적용해서 해석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뽑은 다음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뒤집기 전에 진짜 최소한 원래는 셔플하면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미 셔플하면서 그게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셔플을 어느 정도 할지도 거기에 대해 신체 반응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내면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나의 어떤 내 합리적인 내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나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점술에 해당되는 그 집단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 내면의 천재성 그것들을 믿고 걔한테 그냥 뽑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걔한테 뭐를 뽑아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 저거 좀 일 좀 해봐. 라고 하죠. 야, 그 내일까지 내 것 좀 준비 좀 해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게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건 합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면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거를 키워드 위주로 해석을 할지 이 3그룹으로만 해석을 해야 될지. 하지만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거는 키워드죠. 그런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쉽게 키워드가 어려우니 이거부터 먼저 우리 시작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때는 의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걸로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관법 하나를 이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카드 3장을 뽑을 때 이게 3개가 있으면 길한 걸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카드를 2장만 뽑거나 아니면 1장만 뽑을 때는 3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1장이나 2장 뽑을 때는 그런 구조를 쓰지 않고 이거는 카드의 키워드만 보고 나는 리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되는 거겠네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실제 한 가지를 해볼게요. 내가 3가지 분류로만 해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카드 리딩을 해볼게요. 원카드 리딩으로 그냥 딱 그거예요. 다음 달에 생각해놨던 것 중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일단 구체화돼서 시행을 해본다면 어차피 점사니까 가정법을 하죠. 본다면 길할 것인가 순탄할 것인가 질문이 구체적이죠. 나왔어요. 묘일부가 나왔어요. 기반 컨텐츠죠. 안 드러나겠구나. 사건으로도 안 드러나겠고 외부 상황으로도 그거는 어떤 신적인 도움에 의해서 갑자기 발현도 안 되겠구나. 그 프로젝트는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나왔죠. 그럼 아까 전에 몇 개 중에서 한 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이 A, B는 어떨까? 라고 해서 지금 위에 게 아니라 저는 밑에 게 2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두 장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두 장 카드 해석도 한번 해보죠. 그거는 아직 준비가 원활하게 안 됐네. 왜냐면 12지일부가 없잖아요. 그건 실제 진행하면은 외부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이 가치 척도 아니면은 그거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라고 이야기가 나와도 본인의 가치 척도에 의해서 아직은 부족해,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하겠네가 돼버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아까 거랑 연장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딱 봤을 때 거의 12지일부 위주로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원카드로 아까 그러면 세 번째 거를 한번 보죠. 세 번째 거를 딱 했었을 때 이것도 밑에 거를 잡았다가 위에 거를 뽑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밑에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 밑에 걸 뽑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뭔가 딱 잡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뭔가 튀는 감각이 나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 신체와 내 신체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뭔가 딱 걸림이에요. 이거를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멋진 표현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소마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마티오라고 해가지고 이 전인적인 몸과 마음은 심신상관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처럼 내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처럼 전인적인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전인 치료라면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의식을 통합적인 의식을 소마의식이라고 해요. 내 소마의식이 알려준 거죠. 이거다라고. 그거는 과연 잘 될까? 그래서 봤는데 토일부가 나왔네. 아까 전에는 12지일부 위주가 나왔고 토일부가 그러니까 저기 오행일부 하나도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드디어 오행일부가 나왔어. 그거는 되겠네. 세 번째 거. 그래서 신경을 쓰고 뭔가 좀 더 집중을 할 거라면은 그 세 번째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는 조언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질문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길을 할까요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의도가 중심인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일부가 나온 게 길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미 오행일부가 투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의도만 있고 준비는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초반에 진행되다가 부러질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처음 봤었을 때 12지일부가 없었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질문이 내가 아니라 뭐 내 선택과 무관한 거를 뭐 청약이 당첨될까요? 이런 네. 질문이라고 한다면 옥주 15부가 나오면 길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길하다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 경우에는 오행일부가 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행일부는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으로 드러난 요소고 12지일부만 있으면 돈은 준비됐고 청약금도 다 준비됐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겠네요고요. 옥주 15부가 나면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그럼 뭐 연애 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12지일부가 나오면 길할 수도 있으려나요? 마음이니까요. 아직 서로 고백을 안 한 상태라면 그리고 썸 타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마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길할 수 있죠. 그런데 12지일부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마음이 있는 척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주 15부가 나왔다? 딱 그러면은 마음은 없었는데 마음이 척도 안 돼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사귀게 됐어요.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리딩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한 점수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카드 리딩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네. 오행일부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조금 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요? 질문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아직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준비만 하고 만년 준비생. 그 경우에는 오행일부가 길하죠. 그런데 딱 봐도 그냥 입만 떠벌리고 뭐도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딱 그러면은 이제서야 공부할 준비라도 뭔가 그거 실제 할 준비를 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12지일부예요. 기반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과 자원 그리고 그 질문 구체적인 상황 그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구체한다는 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같은 질문에서 옥주 15부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경우에는 네 뜻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갑자기 나는 거기 원서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넣어놨대. 내 친구가 네 것도 넣었다라는 소리가 나왔대. 이런 경우죠. 그리고 얼떨결에 넣었어라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전반적인 어떤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관법이자 실제 점수 보는 방법이니까 만약에 그 초핵심 키워드도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 방법으로 먼저 처음에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초핵심 키워드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 키워드도 한번 적용해볼까라고 이렇게 하나씩 확정 해석이죠.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연애 이번에 소개팅 나오는데 잘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딱 해서 한 장을 뽑았어요. 소개팅 관계가 잘 될까요? 라고 해서 잘부가 나왔어요. 서로 마음만 있겠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일부는 숨겨놓는다. 씨앗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성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야, 잠자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원나잇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해석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마음이 서로가 마음은 있는데 안 드러내네.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 좀 더 대시를 적극적으로 네 감정을 잘 표현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잘 나아갈 것 같아. 라는 형태로 이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점을 봐줄 수도 있겠죠. 요거는 키워드를 이 한 장에서 12지일부만 해석을 한 거에서 키워드를 살짝 얹힌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그래서 첫 단계를 이렇게 삼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그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판별하고 그 뒤에 후첨으로 그러면은 키워드가 더 쉬운 방법인 건가요?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기보다는요 키워드조차 어렵다. 네. 그러면은 일단 쓸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암기를 최소화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서 확충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거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이렇게 그룹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진짜 너무 막연해요, 선생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 저는 암기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다 일단 보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맥락성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것이 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맥락성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많이 보여주세요. 그게 저는 편해요. 거기서 제가 그냥 뭔가 느낌을 삘을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엇이 가장 쉽거나 맞거나 그거는 참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속칭 제가 뭐 개인 교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교습이나 개인 전수를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 끼고 가르치는 거죠, 쉽게.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보편 다수의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나 뭐 그런 강의, 오픈 강의, 공개 강의 그런 곳에서는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될 내용이죠. 저 교습 방식이 나랑 잘 맞는 거라면은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나랑 잘 맞는 교습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나는 들을 거야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강의들은 진짜 죽어서는 리딩만 하는 강의가 있고요. 어떤 강의들은 핵심만 딱 해가지고 원데이트 강의 딱 끝내버리는 강의도 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건 스타일이에요. 뭐가 더 올바르다? 더 효율적이다? 맞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자신만의 방법들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잘 찾고 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뭐 많은 영태술사분들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자기와 잘 맞는 선생님들을 찾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인연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슬기로운 영태생활 그렇게 해서 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